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박루카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받은 오래된 인형을 집에 들인 이후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제가 제법 흥미로운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제보를 하면 좋을까 생각 중에 요즘 출퇴근길에 자주 듣는 검통님 채널에 보내봅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고요. 당시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바로 제 윗선임이었던 임검통 대리가 회식 자리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며 한창 인형 가지고 놀기 좋아할 나이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가방 안에서 꽤나 오래돼 보이는 듯 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여자아이 인형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형이 언제 만들어졌고 내다 팔면 한 가격 하는 건데 자네가 요즘 일이 어쩌고 하며 떠들어대는데 결국 그 인형을 제게 짬처리를 하겠다는 뉘앙스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거절을 하려다가 그래도 당시에 6살이었던 제 딸아이에게 주면 좋아하겠다 싶었고 만약 이걸 거절했다가 안 좋게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생활이 골치가 아파지니 그냥 받아서 제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해당 주 주말에 딸아이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뛸 듯이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니 받아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한두 개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인형을 손에서 놓으려 하질 않았던 게 첫 번째인데요. 유치원 등하원을 하면서도 꼭 그 인형을 끌어안고 다녔고 한 번은 아이 엄마가 이걸 제지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딸아이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평소에 떼를 전혀 안 쓰던 아이가 막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난리를 피워대는 거였죠. 물론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이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그렇게 떼를 쓰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제 눈에는 마치 딸이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그 인형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형이 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참 일을 하는데 회사로 아이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 막 횡설수설을 하면서도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빨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말을 하길래 반차를 대고 집으로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주방에서 쓰는 대가위를 집어들고 안방문을 연신 찍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바로 딸아이한테서 가위를 빼앗고 안방의 문을 열었는데 아이 엄마의 팔에 자상이 길게 나서 피가 흐르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보다 더 황당한 건 고작 6살 난 아이의 입에서 온갖 쌍욕이 튀어나오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도저히 글로 쓰기가 무서워서 몇 가지 단어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육실할 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사탄의 아구 속에 들어갈 년. 제가 강제로 들쳐매고 있는 딸아이가 제 딸이 아닌 것 같았죠.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온갖 욕을 뱉어대던 딸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눈이 뒤집혀서 생전 처음 듣는 외국어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스치는 어떤 생각이 제 사수가 저한테 줬던 그 인형이 생긴 게 서유럽권에서 제조하는 그런 인형처럼 생겼던 거였죠. 저는 곧장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인형을 집어들고는 현관을 열고 나가서 그대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경련을 하며 마치 높은 곳 어딘가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비명을 질러대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진 거였죠. 안 그래도 사수가 그 인형을 처음 보여줬을 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 인형이 아무래도 귀신이 씌어있는 인형이었던 겁니다. 그 인형을 바깥으로 던지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 안정이 되면서 제정신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돌변해서 그 인형이 어디에 있냐고 화를 내며 찾기 시작하길래 딸아이에게 그때 처음으로 손찌검을 하면서 크게 화를 냈고 바로 아이랑 아이 엄마를 차에 태워서 인근 병원에 갔는데 아이 엄마가 처치실에 들어가고 제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와중에 병원 로비 쪽에서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딸아이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들고 교복을 입고 있는 한 여학생의 다리를 찔러버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형에 씌어있던 그 잡종이 이제는 완전히 제 딸아이에게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상황으로 보였고 아이 엄마한테 처치가 끝나면 저 여학생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받고 집으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박수무당을 하던 제 고향 친구에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혹시 몰라서 당시 살던 아파트에 들려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아까 전에 밖으로 던진 인형을 함께 가져갔죠. 친구놈이 제 딸과 인형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거 너한테 준 그 새끼가 진짜 사람 새끼가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인간 말종 새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네 사수라는 사람이 준 게 맞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인형에 씌여 있었고 당시 제 딸에게 옮겨탄 그 망할 잡종 정도의 연관은 자기도 맨정신에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게 불가능한데 일반인이 그게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사수에게 전화를 해서 저번 회식 자리 마무리할 때 준 인형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되게 놀란 목소리로 자기가 언제 그런 걸 줬었냐고, 자기는 회식 중간에 집에 일 생겨서 먼저 들어갔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에게 작정하고 홀리고 당하고 말려들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인 건 그 친구놈의 신발이 기가 막혔어서 그 인형과 제 딸에게 옮겨붙은 잡종을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 있었고요. 딸아이는 그때 그 일을 드문드문 기억은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 딸아이에게 들러붙었었던 그 잡종이 딸아이의 정신 자체를 지배를 하고 저지른 일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박루카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에나벨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살짝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다만 에나벨은 당대 유명한 영매사가 다 달라붙어도 못 당해낸 반면 박루카님 말씀에 따르면 그 잡종이라고 칭한 귀신은 신발 끝내주는 무속인분의 불호령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게 다른 점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